라고 신장관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은 한계를 분명히 해라고 했나. 좋은 제자를 준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좋은 제자를 부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야 발전을 해야 돼. 가만히 듣고 그냥 제자를 준 것이 아니라 도반을 썼을 뿐 아니라 그 문제의 분야에 관해서는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게 공자님도 그때 어쩔 때는 다는 이 분야에서 나보다는 훨씬 더 앞서 있었어야 현재이기 때문에 있지. 그런 때문에 그때는 시작하고 있다. 그 대신에 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 천철살인의 말씀대로 하나 작은 진리라도 옛날 공자님하고 말씀드리죠. 말 하나 갖고 천하의 이치를 통달할 수 있는 용어가 있냐? 그런 것들의 핵심 부분에 강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융통성 있게 연결시키면서 이해하는 차원들이 우리 공부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단지 국어학적 혹은 한문학적 문자 해석 정도를 배워야 할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야 또들다가 묵고 23페이지 시작이 23 양해왕. 오늘은 지금 이제 다시 맹자 제2권으로 들어가야 할 처지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문제는 2권과 2권으로 들어가는 1권을 정리해서 맺어주는 대목이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잔소리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요령껏 뛰어가 설명을 하랍니다. 맹자 제일 처음에 1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문으로 보자면 본문 1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놔두고 본문 1페이지 보면 양해왕 상편에서 보자면 중요한 문제는 맹자의 강의의 제1차적인 이념적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맹자 권1 양해왕 상편입니다. 이 속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위정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저 보십시오. 위정자는 본권의 위요 위정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자면 응해 위정자는 마땅히 시행해야 할 것이 뭐냐. 왕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번에 나오는 왕도 개념은 다시 오늘 시작해야 할 23페이지에 나오는 양해왕 권 2하에 나와 있는 대로 왕도 개념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문제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왕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1페이지에 있어서는 추상적인 원리적인 포괄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왕도를 전제로 해놓고 그 다음 왕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뭐냐면 인정적 사상과 학설을 갖고 설명할 때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문제가 두 번째 문제인 것을 알아주셔야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 개념을 마음에 준비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1권에 있는 양양 상편도 대단히 중요하고 2권에 양양 하편도 대단히 중요한데 1권과 2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것이냐.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총론적 원리적인 것들을 이념적 상징적인 용어로 쓰는 것이 뭐냐. 이것이 왕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왕도는 임금해야 할 일이고요. 임금다운 마음을 가지고서 천하가 통일되어지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왕도는 구체적인 실천 문제는 왕한테 주어진 이 명령이지 백성들한테 주어진 명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념적인 원리는 백성들한테 주어진 원리입니다. 실천적인 원리는 뭐예요? 왕한테 주어져 있는 실천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말만 해놓고 잘 구분을 잘 못해서 정리해놓고 보니까 앞에 얘기는 왕도라고 하는 1점 2년 개념이고 두 번째 나오는 인정적인 실천 개념을 구분을 해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1페이지부터 나오는 대로 양해왕이 설명한 대로 왕도 이름 갖고
이념적으로 설명한 것이 뭐냐면 민본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여민동락, 여민동우 그리고 이것은 짐승시켜서 사람 잡아먹으라고 어떤 쑥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페이지로 넘어와서 보자면 이 페이지에서는 양해왕이 아니라 먼저 임금을 만나가지고 맹자님이 만나서 모리에서 찾아왔더니 선생이 나한테 찾아오실 때는 우리한테 뭔 이익을 주려고 오셨어? 라고 이익 얘기 나오니까 맹자님은 취해발도돼 떠버린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이해관계 갖고 장사꾼이냐? 천하를 포용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받아들여야지 이해관계 따지냐? 그 대목에서 바로 말하자면 야패 이의견 양여왕 상업은 전체를 통합하는 이념으로서의 인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말하면 대어른입장 대인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는 원리로 주장했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따라서 양양 상편에 나오는 원리로서 이데올로기 이념으로서의 정의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천 제목으로서의 왕도화를 구별해 나갈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따라서 양해왕 나오는 상편 1권에서 내놓은 것은 차례차례 분석해갖고 뭐 예를 들면 임금이 세상에 소새끼가 죽어가려고 때 우는 것을 보고 짜내갖고 뭐 죽임 못 쓴다는 얘기를 한 것 같고만 설명한 것처럼 봐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밑바닥에는 성선설적 요소가 있지만은 끝에 와서 뭐냐면 왕이 그런 것이나 짐승 울고 있는 것이나 갖고 쳐다보고 앉았으면 안 되지 않냐. 그 대목을 다시 확 전체 싹 뒤집어 버린 것이 상권 제일 처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이권 갖고 따지면 안 되고 천하를 다스리는 대의를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1권의 1이라고 해서 이 페이지를 1-1이라고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꼭 적어놓으십시오. 막요, 범사, 도, 강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강의, 이권을 따지지 그래 해서는 안 돼. 이권 갖고 따지면 못 써. 그것이 제1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1-1로 제목을 정해라. 나머지 문제는 독해 문제는 사례 문제고 그 다음에 4페이지 나오는 여민, 동락이라고 하는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동락, 동우 함께 걱정하고 함께 즐기고 할 마음이라야 이것이 천하적 쾌락이라 천하를 즐겁게 받아들인다. 이 대목을 1-2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여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동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동우는 무엇이냐 한 대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대목에서 맹자는 왕과 민은 하나의 공동체다 라고 하는 대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1-2다. 그렇게 해놓고 백성이 중심이라는 얘기를 먼저 딱 던져놓고 있다는 사실을 제 1장에서 백성이 중심이라는 얘기를 던져놓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하는데 아까 서스키가 울고 못 오고 했던 백성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렸단 말이죠. 근본 정신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5페이지 보자면 여민, 동락 그 다음에 동락이라면 더불어서 즐긴 것이 기혼자 좋아한다는 독락, 혼자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더불어서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대동 개념과 연결시킨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으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락, 동우 개념으로 홀딱 넘어서 가자면 다시 7페이지를 보자면 7페이지에서 6페이지에서 보자면 50% 100%라고 해갖고 이럴 때는 근본적인 자세는 무엇이냐 백성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 요령 부려갖고 조그만 거 갖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그럼 50% 100%가 옳지 않다 한 내용은 바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 근본 정신을 떠나서 스스로 부리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요령 갖고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태도적 정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50% 100% 문제는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태도적 정신을 가지고 잔머리 써갖고 사람 꼬셔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 아까 이선생님 말씀하셨던 거 백성들에 관한 근본 자세 문제가 본질적 자세 문제가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바로 문제는 뭐냐? 민생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말하자면 근본적 자세가 무엇이냐? 폐도가 아니라 본질적인 치세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 민본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또 중간에서 살짝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살살보다 띄워보자면 다시 9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자면 이 8페이지에서 보자면 그러므로 민본주의와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할 것은 적어도 첫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농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서는 민생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과 세 번째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는 연결시키는 개념이 이 교육과 문화라고 하는 개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여기까지만 해서도 맹자사상의 큰 두 가지, 하나는 민생에 관한 문제요, 하나는 민학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에 관한 문제는 백성들 먹고 사는 문제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 하면 앞에 있는 대로 첫째는 백성들 먹고 사는 문제다. 그것은 농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하자면 적어도 맹자의 학문 내지 동양에 있어서 학문의 통치의 근본 문제는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것을 우리는 뭐냐면 생존에 관한 기초를 준 것인데 생존에 관한 기초를 전부 식의주를 중심으로 한다면 농자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존의 기초는 농이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등한하고 있을 때 저한테 우리 조카 무덕이 저한테 한 얘기가 당수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 백성들 살리는 민생에 관한 기초인 농학을 잊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민생에 관한 문제는 농학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모든 학문의 기초는 농학, 농향에서부터 나온다. 농향을 기본 이념으로 해야 한다. 이 얘기를 딱 정리해서 근데 조카한테 확실히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 농향이 우리 제1 이념입니다. 두 번째가 가르쳐서 배워서 마음을 연결시켜야 한다. 그 학향이 두 번째 이념입니다. 농과 학을 연결시켜가지고 민족 역사 공동체를 맺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자면 뭐라고 하냐면 민족, 가족적, 떼족 적자입니다. 촉향이라고 하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농향, 학향, 촉향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갖고 우리 살아왔던 우리적 이념 체제를 연결시키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할 문제인데 여기서는 말하자면 그 말을 제일 처음에 백성들 먹여 살리는 농향 요소, 그 다음에 정신체제에 가르쳐야 할 것이고 그 민생을 통해서 고쳐나가고 그 다음에 그놈을 도의적 물리적 입장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그 대목을 바로 말하자면 9페이지 위에서부터 5째 줄에 나와 있는 대로 보자면 학향이다. 이민적 도덕교육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학향이라고 하자. 이 세 가지로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1-4장까지에 있어서 4절까지에 있어서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가르칠 것이냐.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앞에 처음에는 먹고 사는 것을 중심으로 했지만은 그 다음부터서는 뭐냐 그러면 서로 간에 모아서 서로 좋은 국가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대목이 11페이지 나온 대로 행인이 인과 의를 통해 실천하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근본적인 이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인이를 행하고 있다면 공동체 의식 갖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이기 때문에 왜 천하무적 세상에 만난 사람들은 너와 내가 놈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된다. 한 세상으로 발전시키고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뭘 설명하는 것이냐면 대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차례차례 보니까 차례차례 연결해서 뭐냐면 너는 하나여 라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보자면 제기위 불모기정적인 용도 그 직위를 이용해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헌짓거리를만 떼 먹으려고 한다면 불모, 기, 정적영도 이것을 바로 폐도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꾀를 내갖고 사람 유도하려고 헌짓거리 해갖고는 불수애대 사람들로부터서 이 신뢰 내지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전벌 서갖고 살려고 하지 마라. 본 근본적인 입장으로 설명하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와 나가 하나가 된 방향으로 설명해라. 그래서 설명한 것들이 13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바로 말하자면 전벌이 있어서 취하지 말고 한마음 한 공동체 의식으로 받아들이라. 그것이 말하자면 여민동락이라고 하는 문제를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수없이 많은 데 설명이 되면 아까 여기 이 선생님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후당에 있어서 장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노릇을 안고 연극배우 역할을 했던 대목 내용을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 자기 본무에 충실하지 않고 헛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로 가서 보면 거기에 이제 대화소강 그 대목 제목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고 한 10번 있다고 생각났습니다. 쪼까는 잘못이나 큰 잘못이나 잘못한 것은 안 돼. 그 말은 저거 지도자가 되면 그 사람 작은 잘못이 있어 보여. 백성들이 죽어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잘못이든 작은 잘못이든 절대로 잘못은 하지 마라. 그 말은 무엇이냐? 근본적인 자기 소임에 철저하게 들어가라. 그 대목을 설명하려고 뭔 짓을 하고 있냐. 그럼 여기 지금 흔종 얘기 다시 말하면 소가 죽어갈 때 이제 죽으러 갈 때는 저는 짐승을 다 죽게 되면 죽은 걸 알면 미리 알고 슬퍼죠. 자꾸 우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듣고 있다가 보고 있었던 이 제 선왕이 그 소 어디 끌고 가냐? 얘 잡아갖고 피 뿌리려고 종에다 불라고 갑니다. 흔종으로 갑니다. 그러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명세가 바꿔. 그렇게 바꿨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갖고 맹자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짐승도 짜내게 생각하는 마음 같으면 백성을 오직이 짜내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당신 큰 왕도 될 것이오 라고 해서 제선왕이 결국은 나쁜 생각 못하도록 마음을 딱 바깥에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다음에 16페이지 이하에서 보자면 그런데 짐승 위에서 왕노릇해야 자기 책임을 버리고 짐승 짜는 것만 생각 안 했으면 어쩔 것이냐. 이 대목을 설명했던 대목이 중요한 대목이 17페이지에 나오는 다시 말하면 이 추강, 선거,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이익이 무궁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한 문제를 자기의 직무에 관해서 인심 써갖고 은혜를 베풀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지켜나가야 할 왕으로서 본무에 충실할 것이냐 문제를 갖고 깊이 생각해라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 실은 말하자면 맹자에서 이 대목을 설명하려고 앞에는 지금 제선아 못 도망가게 딱 너도 내 편이여 해놓고 이것은 꼭 해야 해 하고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17페이지 여기서부터 여섯째 줄에 나온 대로 이 임금은 꼭 알아서야 할 것입니다. 뭘 해야 할 것이냐. 은혜도 베풀어야 할 것이고 해야 할 일을 반드시 꼭 지켜나가야 할 것인데 은혜를 어떻게 베풀 것이냐 자기가 해야 할 일 뭐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반드시 헤아려보고 놓지 말고 헤아려보고 그 대목이 여섯째 줄에 나와 있는 대로 권세권자가 아니라 헤아릴 권자가 여기서 말하자면 저울추로 달아볼 권자란 말이다. 그 권세권자가 아니라 저울추 권자입니다. 저울추로 달아보고 그 다음에 자로 재보고 내가 할 일이 잘했냐 뭐냐 뭐부터 해야 할 것이냐 그래갖고 할 일에 대해서 저울추로 달아보고 자로 재보고 한 짓을 끊임없이 해보죠. 그 대목에 거기엔 답이 그 다음 문구에 나옵니다. 은과 또 아까 얘기했던 공을 재보고 한다고 할 때 재보고 했다 보면 결과가 나오더라. 다시 말하면 달아보니까 경중 해야 할 일, 정신들 해야 할 일과 대충 넘어가도 해야 할 일과를 알 수가 있더라. 그것이 달아보니까 경중이 나오는 것이고 재보니까 길고 짧은 것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나온 구절 보입니다. 즉 연후의 지장단. 그 다음에 그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그 모습으로 있다. 임금이 해야 할 직무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연입니다. 그 본래 모습은 물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 모습으로 들어있는 것이죠. 그 대신에 거기에
달아보고 있는 마음, 재고 있는 사람 마음은 기본이념을 듣다가고 그러면 한쪽은 좋다고 하고 무관심하면 한쪽은 굶어 죽어도 몰라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는 자세가 권과 도에 관해서 어떻게 하냐 잘 재보면 해야 할 일은 물이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개연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해야 할 일을 판단하고 있는 지 마음 주관은 뭐냐 하면 지 마음이라는 놈은 지가 좋아하면 그쪽으로 그냥 나라를 팔아 살아도 그냥 그쪽 도와줘버리고 또 무관심을 버리면 백성이 굶어 죽어도 농민처럼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권과 도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물계연과 심위심 두 개 연결시켜 갖고 거기에 대하고 있는 자기 왕자 지도자의 마음이 꿋꿋하게 관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거기 있는 대로 물계연이고 마음이 변덕스러워하고 술 취해갖고 있고 그 대통령 당선해갖고 못하고 있고 지금 각시가 직사각집에서 못하고 있게 그 세계 제일 큰 대통령 홍시사를 짓으라고 듣다 보면 이거 자기가 해야 할 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0.73%로 당선한 사람이 천하를 자기가 다 먹은 것처럼 착각을 해서 빠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그러니까 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힘은 위심 마음이라고 하면 변덕스럽기가 아주 지극한 것이고 그러나 객관적으로 유지해야 할 도의 문제는 철저하게 물계연 원래 그 모습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있는 것이다. 이 대목이 문제가 보십시오. 요 글귀를 제가 한 20분 읽었습니다. 한 30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문장 두 줄밖에 안 써졌지만 천하를 지킨 도리가 그 안에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현재 변덕을 부리고 앉았는 대통령 당선자한테 알랑거리면서 별짓까지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것은 대통령 당선자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 집단의 마음이 변덕스럽게 변해간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집단 마음뿐이겠습니까? 대통령 갖고 장난치고 있는 우크라이나하고 장난치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나 러시아 대통령이나 그 사람들 다 마찬가지고 그것 갖고 또 장난쳐갖고 세계를 흔들어보려고 패들 다 똑같은 짓이란 말이죠.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꼭 잘 헤아려서 지켜야 합니다. 말을 하고 여기 17페이지 그 줄 써놨지만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뭐냐 내가 해야 할 하지만 내 직무냐 아니면 내가 생생내갖고 폼 잡는 것이냐 그 문제를 알아봐야겠다. 은혜는 생생내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는 것은 자기가 본질적으로 해야 할 직무 아니고서도 아직 은혜 베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대통령 당선자의 책임은 인기 있는 옛날 멋진 자기 젊었을 때 유명한 멋쟁이 부인이었던 사람 그 패드를 혹은 처갓집의 요구에 받아들여갖고 어떻게 정거냐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차원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 구별해야 한다는 얘기를 딱 설명한 대목이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5째 줄에 나와 있는 대로 6째 줄에 나와 물론 개연인데 해야 할 객관적인 책임 사명은 개연 그대로 똑같이 있는데 힘은 위힘 그 마음은 들떠갖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처갓집 점수 달라고 선거에 관련해서 도와줬던 0.73% 쪽의 지금 패들을 위해서 천하를 흔들고 잡았단 말이야. 요 대목을 0.73%로 천하가 흔들려서 안 된다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 여기 짧지만은 물계연인데 심위 이거 다시 그 심과 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반드시 거기 있는 대로 권 저울로 떠보고 그다음에 도 차로 재보고 해가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 확실히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그때 뭘 설명하고 있는데 뭐게 짧지만은 문장 2줄 갖고 단어 4개 갖고 우리가 해야 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일을 왕이 해야 할 일을 딱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보겠다. 이 내용에서 결론은 뭘 설명하려고 한 것이냐. 그 다음에 다시 강조한 것이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다. 18페이지 보십시오.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주법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편의상법 그 상법 마음속에 바라는 바 소망하는 대로 따라가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편의상법이라고 하는 건 듣던 마음을 떠나서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떠나서
멋대로 주법 행동을 한다면 취시 연목구하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해야지 놔두고 현재 흔들린 데 따라서 이럴까 저럴까 대통령 공간을 어디다가 만들 것인가, 다음에 저 철도를 어디다 놔줄 것이냐, 비행장을 어디다 지을 것이냐 한 것 갖고 헛두면 이런 것들은 정확히 해야 할 일을 모르고 한다면 연녹고다. 헛생각하다 보면 큰 실수를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연결시켜서 위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21페이지로 돌아가서 제1장에 있어서의 내용은 무엇이냐. 풍이 격식하여야 방능중개교다. 그 풍이 격식이란 말은 생존에 관한 능력이죠. 생존 능력을 옷 입고 밥 먹고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생존에 관한 능력을 확실히 해 주어야만이 그 다음에 예교, 예절과 교육을 가치를 알게 된다. 그래서 앞에 얘기는 생존에 관한 농어 기초가 정착이 되어야 그 다음에 학의 기초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대목을 간단하게 설명해 갖고 21페이지에서 어디서 설명하냐, 본문에서 뭐냐면 다섯째 줄에 말하자면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셋째 줄에서 무항산이면 무항심이요. 먹고 살 수 있는 재산 능력이, 생존 능력이 없으면 무항심이요. 정신적인 자기 주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무항산이어야, 유항산이어야, 먹고 살 생존 기초가 있어야만이 유항심이다. 자기 정신적인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여섯 지줄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대로 그러므로 그 명분은 옛날부터 훌륭한 임금님은 재민지생 백성들이 먹고 살 재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줬단 말이다.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라야 부모 모시고 처자 모시고 사람들을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라야 무항심은 유항심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유항심을 전제로 해갖고 눈꽃만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 한 대목을 설명하려고, 요 대목을 설명하려고 앞에 그 송아치 우는 것에 대해서 짠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당신 훌륭한 임금 적었어 따로 끓여 넣고 근본 자리에 돌아가는 데서는 눈꽃만도 틀려서 안 된다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한 데가 중요한 핵심이 이것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 갖고 의사국가를 만들어낸 대목을 설명한 것이 21페이지 이하에서 나오는 대로 민풍 백성들이 넉넉히 먹고 살라고 할 때 이 자연과 더불어서 자연락이라는 것은 조화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향해 설명한 것이 다시 말하자면 당시에 있어서 그 도연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국가에 관한 것을 다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상국가는 왜 이루어지냐. 적어도 그것을 실천해 나간 사람이 균형에 맞게 흔들림이 없이, 누구 말을 각시가 이쁘고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뭐라니까 전부 와갖고 서울 중심으로 해갖고 그냥 서울법대 중심으로 해갖고 천하를 잡으려고 하는 주도권 잡았다고 즐거운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직무에 관해서 저울로 재보고 출로 돌아보고 생각하고 해갖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있는 것이다. 그 대목을 보니까 결론은 무엇이냐. 무항산, 무항심, 그게 유항심은 다음에, 항심은 다음에 모아서 객관화된 인류 공동체, 국가 공동체에서 여민 통합하는 대동체제를 만드는 작업에 가야 한다. 그 대목을 기본적인 유학의 목표로 정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 되었지만 앞에 있는 대목은 다시 제1장 제1처음으로 보자면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그러면 다시 1페이지 제일 처음에 보실 때는 위정자가 해야 할 일은 천하가 전체의 백성들과 왕이 한 덩어리가 된 공동체를 만든다. 그것이 다음 왕도다 그 말입니다. 왕도라고 하는 말로 결론을 뒤오고 연결시킨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과 다스리는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갖고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대동국가를 만드는 데가 목표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데올로기적인 정치다. 어찌 것이다. 거기에 비해서 23페이지 이하로 넘어오는 제2권에 나오는 양해왕 하권의 내용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뭐예요? 아까 말하자면 앞에는 전체는 공동체가 되어갖고 하나는 빠짐없이 연결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왕을 다스리는 자는 정성을 다해서 뭐냐 인정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진 인정의 정치체제 사상체제를 가르치고 만들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뽑고 해갖고 여기 23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양해왕 하편은 바로 뭐냐면 인의 실천체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21페이지하고 23페이지 양해왕 하편 거기다가 제목으로 부제로 무엇을 달았냐. 앞에 있는 양해왕 1권에서는 이거 말하자면 왕도를 중심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것의 내용은 뭐냐면 인과 의를 중심으로 한 것이라고 부제를 달하고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전체 공동체는 국민의식 문제라 한다면 구체적인 실천 문제는 뭐예요? 왕에 의해서 다스려진 국가책임 문제라고 말씀니다. 국가책임 문제를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책임 문제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 통치의 기본 원칙을 뭐도 봐야 할 것이냐? 그럼 인의를 원칙으로 삼아가지고 인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 인의를 바로 말하자면 행정적인 입각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간 체제들 이제 강론적으로 딱딱 분석해 놨기 때문에 이것들 속에서 분석해 놓고 보고 하다 보면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맹자가 말씀하시는 제2원칙은 국가의 아까 말한 인의에 관한 대동에 관한 실천체계다 그 말입니다. 앞에 책은 원리체계라고 본답니다. 제1권을 원리체계라고 본답니다. 제2권에 나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실천체계고 제1권의 원리체계는 뭐냐면 국민 전체에 관한 교육체제라고 본다면 제2권에 나오는 실천체계는 뭐예요? 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체계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대목을 바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책임 맡은 사람들을 실천해야 할 제 과목이 뭐냐? 맹자의 민본사상이라고 한 것이 되고 뒤에 나온 대로 보자면 이 민이 권이다. 민이 귀고 왕은 심부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가 잘났다고 하고 지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중요 문제는 저는 그래서 1권과 2권의 근본 정신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소임을 부탁받은 명령을 받은 자들은 1권을 명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보편적 의식이에요. 그런데 2권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그럼 소임을 맡은 자는 수상적인 얘기를 원리 갖고 폼 잡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철저한 구체적인 실천체계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대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다면 이렇게 해서 1권과 2권의 차이가 딱 구별해놓고 보니까 맹자가 그저 그냥 똑같이 백성이 주인이라고 한 줄 알았더니 백성이 주인인데 백성을 주인의 대응 체제를 국민들이 가져야 할 것과 지도자 가져야 할 것과 어떻게 구별하는 것을 딱 구분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1권과 2권의 방향을 딱 나눠놓고 보니까 3권부터는 바로 말하자면 이 실천체계에 관한 것들과 관련해서 맹자의 내용들이 딱 갈라진다. 그럼 이제 3권부터 보자면 이제 그러려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들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1권, 2권 체계를 구분해놓고 보니까 51페이지부터 나오는 3권에 있어서의 공손축부터 나온 데 보자면 임금을 도와서 나라 일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이냐 문제를 다루고 보니까 지도자의 마음에 관한 것을 설명한 것이 3권 이하, 51페이지 이하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백성들 문제를 도와서 공동체로 돌아가게 한다. 그 공손축 상권에서 나오는 핵심 부분은 뭐냐? 그러면 지도자를 도와서 공동체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제3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 3권에서 나오는 지도자의 마음이 무엇이었나?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거죠. 이기주의를 극복한 것이 뭐냐? 한말로 말하자면 것이 호연직이라고 하는 말이 맹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지도자의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마음자리다 그 말입니다. 호연지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호연지기가 뭐예요?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숨쉬고 있지만 나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호연지기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하고 있는 마음가짐은 지 개인이 아니에요. 우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가 떠들고 있는 이 내용은 말을 내가 금방 하고 정신도 지금 떠들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뭐냐? 나는 이제 이미 끝나가는 이 자리에서 하남사 고경당 강원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조선 민족의 정신 통합정신으로서 세계의 이 시대에 있어서 인류 공동체의 산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적어도 못났지만 주체적 참여 자세를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이 호연지가 뭐예요? 그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작은 주체로 주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참여한 것이야. 이 호연지기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데 쉬운 말하면 어렵던 호연지기 이름이 좋지 굉장히 크고 내가 세계의 인류 지도자 측정한다. 그렇지만 실제 호연지기를 갖기 위해서는 어떡하냐? 작은 알갱이부터 큰 것까지가 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 대목을 지금 설명하려고 너 개인지 아냐? 유당국에 네가 자네 지금 대통령 당선께 자네 것이냐? 정신 차려. 네 거 아니 하나도 없어. 네 거. 그 대목을 설명하려고 하는데부터 호연지기 이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대목에 벌써 가장 1, 2권, 다음에 3권 넘어가서 호연지기가 나왔을 때부터는 맹자의 생각은 뭐냐면 어떤 인간도 정신체로 보면 개인이 아니야. 세계인이고 우주인이요. 민족이 아니야. 민족만이 아니요. 이 대목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으로 엄청나게 크게 뛰어넘어간대. 이것을 공부를 하면 정신체작가냐. 그래서 잠을 줄이고 욕심을 버리고 정신체작 한 대목으로 넘어가는 내용을 딱 제가 항목으로 먼저 말씀드린 것이 제 3권에 나오는 51페이지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인의예지와 관련돼서 4단 개인적 욕심을 버리라 한 것은 이기 극복이 하는 수양 방법이고 총체적인 방향으로서 교육 방법은 뭐냐면 저 첫째 줄에 나온 대로 호연지기다 말이에요. 호연지기란 말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신은 내 정신이 아니요 우주 정신이에요. 내 기운은 내 기운 아니요 우주 기운이요. 우주 기운을 내가 몸받고 우주 기운을 실천하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한 말로 말하자면 제가 정화스님 모시고 따라할 때 큰스님, 전 큰스님 발뜨겁지 떼껍질만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도 우주라고 하는 큰 부처님, 큰 생명의 한 본질적 구성 부분이다. 그 말이 맞네. 그럴 때 자녀가 있고 내가 있고 어디가 부처님이 따로 있고 바퀴머리가 따로 있는가 다 우주가 하나네. 그 말씀이 정확한 스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호연지기라고 하는 것은 작지만은 내가 사명감을 느끼는 바로 나는 우주 본질적 구성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우주 정신작용이다. 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연결시킬 때 2장과 3장이 연결되어지면서 1장과 연결되는 것을 알아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잔소리가 심한 것 같지만 이것을 호연지기 연결시켜서 기본 방향을 딱 잡고 얘기할 때하고 모르고 얘기할 때하고 차원이 다르지.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으로 해서 잔소리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또 가버렸습니다. 여기서 흥명 들었죠. 오늘 어디까지 언급했냐 그러면 제 1장 지난번에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제 붙이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2장 그 하편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27일입니다. 이렇게 연결시켜가면서 보면 문장을 넘어서 큰 맥을 잡을 수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수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